간단하게 요약하면 최순실 씨가 포레카라고 하는 광고, 그러니까 포스코 광고 대행사를 먹으려고 컴투게더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포스코에 비하자면 회사를 협박해서 강탈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대표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실패를 하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렇죠. 플레이그라운드로 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식으로 대기업 광고를 빼먹냐면 대기업이 먼저 사람을 꽂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광고 쪽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요. 예.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그 회사 안에 꽂아놓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광고 대행사를 자기 회사로 선정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이 그 회사 안에서 광고를 다 일로 몰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KT의 광고, 대기업 광고를 뽑아먹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이 신혜성 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동수 씨라고 하는 분을 KT에 채용하라고 대통령 이름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예, 이 콕 사람을. 찍어서요. 네. 예. 특정해서 이 사람을 KT 회장에게 취직시키라고 안정범 수석에게 말하고 안정범 수석이 KT 회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취직시키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경제수석이 취직시키라는데 취직시켜요. 두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또 전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하라고 해요. 이 사람을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켜라.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키라고 또 전화를 해요. KT 회장한테.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전화가 뭐냐면 그 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이 두 사람은 최순실의 사람입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지정해라. 지정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람이 KT 안에 들어가서 최순실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는 거예요. 연속으로 7개인가. 이거 들키기 전까지. 진짜 뻔뻔한 거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사기업에다가 누구 이름을 말하면서 회장한테 취직시키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예. 단순 인사청탁이 아니죠. 이 사람이 결국 광고를 빼먹은 그렇죠. 요직에 인사청탁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나는 이런 청탁은 처음 들어봐요. 그 사람 보직을 광고를 변경하라고. 예, 이후에 한 번 더. 예. 대통령이. 아 정말. 이거는 잡범 사기꾼들 하는 짓이에요 진짜. 이걸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했다는 거고 그거를 헌재 재판정에서 안정범 수석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따져도 이게 무슨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익하고 국가 경제와. 그냥 최순실 회사 광고 빼먹는 수법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컴투게더가 이제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예. 소위 이 최순실 측에 그때는 최순실인지 모르셨겠지만 예. 협박이 시작된 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나요? 2014년도 11월에 이제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 뭐 조용히 메일로 돌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게 소문이 안 난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2014년도에 11, 12월에 이제 그 입찰 초기 단계였을 때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이 터집니다. 아, 그 시점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찰이 시작되는 걸 몰랐고 뭐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그 모스코스라는 회사는 입찰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모스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순실 측에서 이 포레카를 자신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신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네. 아예 입찰을 못 했죠. 예, 예. 네. 그렇게 실패하고 나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중에 아마도 최종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네. 컴투게더를 이제 협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2014년 말에 입찰이 시작됐고 2014년 12월에 저희하고 롯데 계열사가 우선 복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 하는 중이었습니다. 포스코하고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광고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PT도 하고 할 때였었는데 3월 초에 포레카의 현직 대표였던 김용수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의압적인 목소리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당장 만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더니 그 자리에 그 협박범 일당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협박범 일당. 협박범 일당에 나오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포레카의 김용수 사장이 모스코스의 대표 이사인 김홍탁 씨와 네. 모스코스의 이사였던 김경태 씨 이렇게 두 명을 대동하고 셋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스코스와 최순실 씨의 연관성은 모르셨을 테고 몰랐습니다. 네.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사장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 윗선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 너희가 인수를 하면 80%의 지분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는 여기 옆에 와 있는 김홍탁이가 대표이사를 한다. 저 한상규는 그냥 봉급쟁이 사장으로 2년 하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지 사장하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컴투게더가 사기업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그 인수한 회사 컴투게더의 지분 80%는 자기들이 가져가겠고 예. 너는 2년간 바지 사장 하다가 네. 그다음 아웃이다. 네. 네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네요 그냥. 뭐 그런 셈이었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랬는데 제가 진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황당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김홍탁 씨는 제가 잘 아는 후배였었습니다. 뭐 광고업계에 있던. 네,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전에 같이 있던 제일교육이라는 회사에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홍탁 너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나를 협박하는데 동조하러 나와 있느냐라고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랍니까? 뭐 약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을 못 하더군요. 그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뿌리쳤을 텐데 제가 잘 아는 후배와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 현직 회사의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청와대 윗선에서 다 얘기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영수 대표는 처음에 내려올 때부터 청와대에서 어르신이 보냈다고 본인이 입으로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어르신을 누구로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계속 어르신이라고만 얘기하고 뭐 회장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 회장님은 저희는 포스코 회장님을 얘기하는 줄 알았지 최순실을 얘기한다고 생각도 못 했었어요. 하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하길래 제가 계속 이제 밀당을 하면서 네.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를 처음 만났는데 뭐 칼 옆구리에 들이대면은 그걸 뭐 나는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면 찔릴지도 모르니까 아유 왜 이러느냐 칼 놓고 말로 하자라고 하듯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는 배우가 누군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뭐 너무 억울하다 이런 너 같으면 하겠느냐 너희 어르신이 누구냐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만나서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3달을 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중에는 이제 도대체 누구냐 이제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안종범이다라고 본인이 경제수석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어르신이라는 사장 사람이. 얘기가. 김영수 대표가 그랬습니다. 당시 포레카 예. 사장 네. 최순실 씨가 낙점에서 꽂은 인물인 것이 나중에 드러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성각 씨가 이제 이어서 저를 협박할 때 그 송성각 원장의 입에서는 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재단이 설립되기 한 6개월 전이었었죠. 재단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서 뭐 할 거다. 아마 미르 재단을 의미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씨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재단이지만 사실은 뒤에 WK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한다. 네.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구도가 이미 그때 그려져 있었군요. 재단을 만들 것인데 그 뒤쪽에 그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컨트롤할 광고회사가 필요했다. 네. 그런 그림이 그때 이미 있었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회사 전무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 가지고 그 관계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협박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그림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건지. 네. 예. 그리고 시점상으로도 쭉 보니까 2014년 말에 크리에이티브 아레나라는 회사, 모스코스라는 회사,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3개를 순차적으로 만듭니다. 예. 다 최순실 씨 소유 회사죠. 회사입니다. 예. 예. 대통령 수행 비즈니스를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포레카라는 아주 훌륭한 이 회사가 있으니 대기업 광고를 빨아먹는. 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자잘한 회사 다 필요 없겠구나 하니까 이제 저희를 협박해서 탈취하려고 했었고. 근데 협박하려고 했는데,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법적으로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톰투게라라는 것이 이미 있으니까 네. 여기를 협박해서 뺐으면 끝나겠구나.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했겠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렸는데 저희가 말을 안 듣고 끝내 이제 버티니까 포기를 하고 10월 달에 2015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9월에 취임을 해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인수가 끝나니까 9월 달에 얼마 전 그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에서 전화해서 뭐 화를 내면서 안종범 수석을 야단쳤다. 원상복구 시키라 포레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 보도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네. 중국에게 방중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안종범 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포레카 그거 제대로 하라고 네네. 라고 했던 게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네. 그 9월이 말하자면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 날 10%의 계약금을 내고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으로 인수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8월 말일 날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다 모든 서류와 이제 그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9월 1일 날 뭐 플래카드도 걸고 대대적으로 전 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취임식도 하고 그런 이후였는데 9월 달에 박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원상복구 시켜라라고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전승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외교 행사 참석하셨던 그 바쁘신 대통령 각하께서 그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컴투게더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그 양반들은 말이죠. 그 자기 이익이 진짜 꼼꼼해요. 자기 이익이 엄청나게 꼼꼼한데 그리고 예. 9월 달에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인수가 이제 뭐 번복이 안 되니까 10월 초에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사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요 광고 시장을 자기들이 먹고 네. 하는 구조를 짜다가 실패하자 플레이오더를 직접 만들죠. 광고 회사를. 그렇습니다. 예. 플레이그라운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연초에 만들었던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네. 회사는 이벤트 회사입니다. 행사 네. 진행하는 회사. 그다음에 10월 달에 만든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는 포레카와 비슷한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렇죠. KT 광고 대행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네. 포레카를 인수했으면 했을 일들을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를 가지고 해요. 근데 뭘 했냐면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 사람을 KT에 취직을 시키라고 안종범한테 지시를 하죠. 안종범 수석이 결국은 KT 회장한테 그 두 사람을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보직을 바꾸라고 그래. 광고 담당으로. 예.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KT 회장한테 말하고 그래서 보직이 바꿔요. 네.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를 세운 다음에 이 회사가 자격이 안 되는데 네. 규정을 바꿔서 KT의 광고 대행사가 되도록 만들라고 지시를 하죠. 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 KT의 광고 담당자가 최순실이 꽂은 사람이 되고 네. 최순실이 만든 회사가 광고 대행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쭉쭉 빨아먹죠. 그거를 포레카가 자기들 손에 들어왔으면 포레카라고 했을 텐데 포레카로 네. 안 되니까 그렇게 옮겨간 거죠. 근데 지금 자기들 이익이 걸린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손목을 살짝 비틀기만 하면 항복할 것 같은 그런 작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대기업들도 돈 이렇게 많이 뜯어냈는데 보면 작은 회사 이거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을 거란 말이죠. 전화 몇 번 하고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미팅했을 때 내놓으시죠. 이 얘기를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네. 다른 종류의 협박도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끝까지 버텼냐. 그 협박과 회유를 받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지난주에 조치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 컴투게더까지도 망하게 하겠다. 뭐 세무조사를 하겠다. 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얘기까지도 뭐 이렇게 나와서 일신상의 위해요. 위험한 거는 형이 다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을 그 송성각 원장은 저를 이제 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직접 그런 표현도 썼어요. 예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겁먹는데 보통. 예. 겁나셨죠 실제. 많이 겁났죠. 뭐 그래서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예. 뭐 그래서 그런 전화 또는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런 것들이 수시로 또는 밤낮으로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듣다 못해서 여보 그런 거 좀 혹시 모르니까 몇 개 녹음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처음에는 그런 녹취도 안 하셨군요. 예, 녹음 방법을 알려줘서 그때부터 몇 건의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 녹음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이거 이런 그렇죠. 중요한 얘기 녹음해야지라고 이제 녹음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모은 게 꽤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정도였었죠. 너가 회사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세무조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예. 네가 다칠 수 있어.라고 송성각 그 콘텐츠 원장은 그 이전에도 아시던 관계였다면서요. 역시 전 직장의 동료였었고 후배였었고 학교 네. 후배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아는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생이 형을 걱정한다는 투로 계속 연락을 한 거죠. 못 버틸 거다. 포기해라 이런 식의. 예. 뭐 최근에 법정에서도
본인은 저를 이제 선의로 도우려는 차원에서 충고를 한 것이지 협박을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그 녹취를 들어본 그 저와 송성각을 아는 지인들이 들어보고 많이 분노를 합니다. 이거는 동생이 형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뭐 선의로 뭐 이렇게 돌봐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들이 큰 빽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랫배에다가 힘 딱 주고 버텼습니다. 아랫배가 단단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은 고민이 있었죠.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6개월을 그런 괴롭혔어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김영수 등등이 3개월. 그다음에 제가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그런 나머지 과정 3개월 동안은 송성각 원장이 이제 나서서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야, 그래서 3개월은 나쁜 새끼들이네. 예. 이 사람들 이게 이 자범들의 특기가 자기가 못 먹으면 나중에 먹은 사람 괴롭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수되고 자기들이 다른 회사를 만들었어도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체호를 보여주마 이런 심보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치나 적어도 통치를 한 게 아니라 탈취나 갈취를 했다고 봅니다. 이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협박을 하거나 해서 뺏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보복 안 당하셨나? 보복이 뭐 당했겠죠.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자금 출처를 다 내라든지 통장을 매일 그 거래 내역을 제출해서 저를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 돈을 다 빼돌리려 한다, 온갖 루머와 투서를 이제 뭐 많이 검찰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그런 내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광고 수주를 못하게 하진 않습니까? 특히 그게 뭐 클 것 그런 같은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원회의 광고 대행사로서 몇 년간 이제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일들부터 뭐 CF까지 만드는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좀 긴 시간을 여유를 갖지 않고 좀 급하게 일을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내고 뭐 작은 광고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하려면 몇 달 걸리는 일들이니까 작은 일들은 기존의 대행사한테 수의 계약을 줍니다. 2천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자 금융개혁 로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일주일 만에 좀 만들어 와라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쭉 하는 도중에 금융개혁 CF를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콘티도 보고하고 또 콘티가 다 컨펌이 된 다음에 그걸 이제 촬영을 해서 편집해 가지고 이제 시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에어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상에서는 금융위원장이었던 임종용 위원장께서 다 컨펌을 하셨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 위원장이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네. 글쎄요. 저도 그 후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오케이 했는데 네. 안정보험 수석이 등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시사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콘티 보고가 있었어요. 서면 콘티 보고. 네. 그러니까 진짜 서면 보고였습니다.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행정관이 연락이 왔대요. 청와대 행정관이. 예.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돼서 행정관 일을 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이 연락이 와서 안 수석께서 물어보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컴투게더라고 하는데 수석도 모르실 텐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 그랬더니 얼마 후에 시사하기 전에 거기랑은 하지 말아라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그 홍보팀장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어디랑 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랑 하지 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못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제 임종용 위원장께 그 보고를 했더니 안 수석이 뭘 오해하신 모양인데. 저는 사정을 모르고. 네, 모르시고. 예. 잘 만들어서 갖다 보여드리면 네. 그 수석도 뭐 다 오케이 하실 거다. 네. 일단 잘 찍어서 잘 만들자. 콘티가 좋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날 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침 8시인가에 금융위원회에 가가지고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과 뭐 여러 국장 간부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아주 박수 치시고 다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빨리 수석계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고 온에어를 하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시사를 들어갔는데 하여튼 뭐 보시지도 않고 이제 시비를 많이 걸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고요. 거기랑 하지 말라니까 왜 했느냐. 뭐 이건 뭐 방향이 틀렸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차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네. 온에어를 못했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복 혹은 후환이 두렵다고 할 때 그 후환을 겪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드디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해방이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들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입단속을 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를 했기 때문에 협박을 하면서도. 예. 절대로 뭐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걸 늘 철저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도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이건 혼자서 묵고 갈 얘기고 제가 당할 만큼 당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주변에 오픈을 안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질곡의 시간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이렇게 힘센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그 힘에 비해서 컴투게더 같은 이런 그 작은 규모 회사들은 힘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겠네요. 예, 제가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오픈을 하고 반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지들이 이제 뭐 두꺼운 성벽이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겼었고요. 박근혜 정권이 그 당시에 3년 남았는데 3년 지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3년이면 이제 이 정권이 끝나는데 그들이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 해먹을 거다라고 저한테 그 당시에 얘기했었어요. 그때 중요한 증언을 들으셨네. 네, 저는 그때 이게 재단이 무슨 얘기인지 얘들이 무슨 생각으로 수십 년을 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그 말을 한 사람은 송성각 원장이었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통해 수십 년 해먹을 거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뭐 정권 끝났다고 해서 네. 그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재단이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거기에 취임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오는데 그 구도는 그 이전에 그려져 있었네요. 수십 년간 계좌를 통해서 해먹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서 이제 알게 되는 뭐 설마 했던 일들이 이제 사실로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게이트의 관계자들은 다 이미 사전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정권 유지를 하는 그런 뭐 수단으로 삼자라고 이미 모의가 됐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에 의하면은 최순실의 계획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총괄 지주회사의 회장님이다. 될 거다라고. 통합해가지고. 예, 통합해서 회장님이 될 거라고 이제 그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투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죠. 그리고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겠다. 그 통합회사 이름을 인투리스로. 인투리스입니다. 예. 설립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타났는데 재단과 그 회사들의 사업으로는 대기업 광고 수주, 스포츠 시설 관리, 기업 커뮤니케이션, 국내외 행사 실행 및 운영 지원 등이 적혀 있다. 지금 덕지는 이 사업 수단들이 광고회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광고대 행사 하나를 가지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죠. 종합 경기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핵심 실세로 차은택을 꽂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안을 보면 유경재단으로 그 소위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유경재단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영리 사업을 하기에 네. 본격적인 영리 사업을 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자선만 만대 해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아주 그 첫 돌뿌리가 번째. 돼가지고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되신 거죠. 글쎄 말입니다. 참. 용하게 버티셨네요, 진짜. 뭐 하여튼 그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 제가 이제 이 뉴스 진행하면서 컴투게더 사례 얘기하면서 이 사례야말로 그들이 자범이고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사익을 추구했던 네. 증거라고 네.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네. 1, 2, 3단계로 진행을 했었고. 네.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생생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거꾸로 뉴스를 들으면서 아 저랬어 저랬구나 하고 다 이해가 하셨겠네요. 그렇죠. 요즘 뭐 들을 때마다 하여튼 그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당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협박범 일당. 협박범 일당에 나오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포레카의 김영수 사장이 모스코스의 대표 이사인 김홍탁 씨와 예. 모스코스의 이사였던 김경태 씨 이렇게 두 명을 대동하고 셋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스코스와 최순실 씨의 연관성은 모르셨을 테고. 몰랐습니다. 네.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사장들이 나왔구나. 예, 이렇게 예.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 윗선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 너희가 인수를 하면 80%의 지분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는 여기 옆에 와 있는 김홍탁이가 대표이사를 한다. 저 한상규는 그냥 봉급쟁이 사장으로 2년 하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지 사장하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컴투게더가 사기업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그 인수한 회사 컴투게더의 지분 80%는 자기들이 가져가겠고 네. 너는 2년간 바지 사장 하다가 네. 그다음 아웃이다. 네. 네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네요, 그냥. 뭐 그런 셈이었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랬는데 제가 진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황당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김홍탁 씨는 제가 잘 아는 후배였었습니다. 뭐 광고업계에 있던. 네,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전에 같이 있던 제일교육이라는 회사에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홍탁 너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나를 협박하는데 동조하러 나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랍니까? 뭐 약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을 못 하더군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뿌리쳤을 텐데 제가 잘 아는 후배와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 현직 회사의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청와대 윗선에서 다 얘기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영수 대표는 처음에 내려올 때부터 청와대에서 어르신이 보냈다고 본인이 입으로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어르신을 누구로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계속 어르신이라고만 얘기하고 뭐 회장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 회장님은 저희는 포스코 회장님을 얘기하는 줄 알았지 최순실을 얘기한다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하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하길래 제가 계속 이제 밀당을 하면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를 처음 만났는데 뭐 칼 옆구리에 들이대면은 그걸 뭐 나는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면 찔릴지도 모르니까 아유 왜 이러느냐 칼 놓고 말로 하자라고 하듯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는 배우가 누군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뭐 너무 억울하다 이런 너 같으면 하겠느냐. 시작됐나요? 2014년도 11월에 이제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 뭐 조용히 메일로 돌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게 소문이 안 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2014년도에 11, 12월에 이제 그 입찰 초기 단계였을 때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이 터집니다. 그 시점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찰이 시작되는 걸 몰랐고 뭐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그 모스코스라는 회사는 입찰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모스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순실 측에서 이 포레카를 자신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신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로웠기 때문에 아예 입찰을 못 했죠. 예. 네. 그렇게 실패하고 나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중에 아마도 최종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컴투게더를 이제 협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2014년 말에 입찰이 시작됐고 2014년 12월에 저희하고 롯데 계열사가 복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 하는 중이었습니다. 포스코하고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광고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PT도 하고 할 때였었는데 3월 초에 포레카의 현직 대표였던 김용수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의압적인 목소리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당장 만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더니 그 자리에 그 협박범. 이 사람을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켜라.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키라고 또 전화를 해요. KT 회장한테.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전화가 뭐냐면 그 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이 두 사람은 최순실의 사람입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지정해라. 지정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람이 KT 안에 들어가서 최순실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는 거예요. 연속으로 7개인가. 이거 들키기 전까지. 진짜 뻔뻔한 거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사기업에다가 누구 이름을 말하면서 회장한테 취직시키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네. 단순 인사청탁이 아니죠. 이 사람이 결국 광고를 빼먹은 그렇죠. 요직이건. 인사청탁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나는 이런 청탁은 처음 들어봐요. 그 사람 보직을 광고를 변경하라고. 이후에 한 번 더.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잡범 사기꾼들 하는 짓이에요, 진짜. 이걸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했다는 거고, 그거를 헌재 재판정에서 안정범 수석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따져도 이게 무슨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익하고 국가 경제와. 그냥 최순실 회사 광고 빼먹는 수법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컴투게더가 이제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예. 소위 이 최순실 측에 그때는 최순실인지 모르셨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협박이 시작된 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 예.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최순실 씨가 포레카라고 하는 광고 그러니까 포스코 광고 대행사를 먹으려고 컴투게더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포스코에 비하자면 회사를 협박해서 강탈하려고 했던 예, 시도를 예. 했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대표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실패를 하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렇죠. 플레이그라운드로 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식으로 대기업 광고를 빼먹냐면 대기업이 먼저 사람을 꽂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광고 쪽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요. 예.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그 회사 안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광고 대행사를 자기 회사로 선정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이 그 회사 안에서 광고를 다 일로 몰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KT의 광고, 대기업 광고를 뽑아먹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이 신혜성 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동수 씨라고 하는 분을 KT에 채용하라고 대통령 이름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예, 이 콕 사람을. 찍어서요. 네. 예. 특정해서 이 사람을 KT 회장에게 취직시키라고 안정범 수석에게 말하고 안정범 수석이 KT 회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취직시키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경제수석이 취직시키라는데 취직시켜요. 두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또 전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하라고 해요.